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 형부이기도 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해 입을 열었다. JP는 사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의 영예 박근혜와 최태민 목사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11월 3일 서울 청구동 자택에서 시사저널 경영진 및 기자들을 만난 JP는 박근혜, 최태민 두 사람에 대한 것을 과감없이 털어놨다. JP는 90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에피소드까지 정확하게 기억했다. 거동이 불편한 JP였지만 총기는 전과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및 최태민 일가에 대한 JP의 수레는 거침이 없었다. 그러나 행간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난세에 대한 개탄과 나라 장래에 대한 우려도 마디마디 이어졌다. JP는 심상기 서울미디어그룹 회장과 시사저널 권대호 사장, 박영철 편집국장 등의 1시간 반에 걸친 껄끄러운 질문에도 찡그리지 않고 소상하게 답변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유경수 여사를 둘러싼 일화 등을 회고하는 JP에게선 숙연함마저 느껴졌다. 언제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거목의 허심탄회한 증언이기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자리였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큰일이요. 저 지경을 만들어놨으니. JP 같은 나라의 어른들이 나서주셔야 하는데요. 다 소용없어. 누가 나선들. 몸도 이래가지고. 한강옥 씨가 이번 개각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총리에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명되고요. 한강옥? 고르다가 야당 사람 옆에 데려다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체제 좀 잘 가르치듯이 그러셨어요. 그거 뭐 내 말 들을 사람이오? 옛날부터 총재님 이야기를 전혀 안 들었나요? 전혀 안 듣는 친구야. 대통령이 주변 관리를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말하고 싶지도 않아. 뭘 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고. 대통령 하야는 물론이고 탄핵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야? 죽어도 안 해. 그 고집을 꺾을 사람 하나도 없어. 남자 같으면 융통성도 있고 할 터인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도 못 꺾었다면서요. 박 대통령, 유경수 여사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총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어. 내 말 듣지도 않아.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들었어요. 최태민이란 반 미친놈 그놈하고 친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밖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최태민과 관련해 별의별 소문이 다 돈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부터 깜깜할 때까지 뭔 얘기를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들어앉았으니 그렇지. 오죽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보부장 김재규에게 그 최태민이란 놈 조사 좀 해봐. 뭐하는 놈인지 그랬을까. 김재규가 아버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더니 그네는 맘대로 해보라며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쳤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지.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다? 우습지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몰라. 그들이 뭐 하려고 접촉하는지 내가 알 턱이 없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어쨌든 최태민이 혈맹이니까 믿고 뭐 좀 부탁도 하고 뒤에 가서는 박근혜 축혀대고 뭐 해주고 하니까. 대화가 JP 건강과 나이로 옮겨가면서 유명한 점수가 백운하고로 이어졌다. 백 씨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2개월 전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웃군 중령 JP가 묻지도 않았는데 혁명 성공을 예언, JP를 놀라게 했었다. 백 씨는 JP가 88세를 넘긴다고 예언한 바도 있다. 백운학이 총재께서 88세 이상 산다고 예언했다지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선 뭐라고 했습니까? 맞는 얘기네. 지금 내 나이 90을 넘겼으니 내가 그에게 박 대통령은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한참 눈 감고 있다가 그러더군. 말년에 험하십니다 라고 몇 살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말년에 험합니다. 험해. 이렇게 말하더라고. 다 맞았지 뭐야.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 얘기는 안 했어. 백운학 씨가 박근혜 대통령은 관상도 안 봐줬어요? 관상 봐줄 수 있나? 박근혜는 천하가 제 소나기에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신념화를 하게 한 게 최태민이야. 반 미쳤지 뭐.
지금 저러고 앉았는 거 그때 미친 거 그대로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애가 있으면서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데요. 벌컥 역정을 내면서 무슨 말이야? 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나? 그런 말이 인터넷을 쳐보면 나옵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어? 누가 그랬어요? 배석했던 JP 특보가 증권가에 놔두는 찌라시 내용입니다. 이런 게 돌아다니기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고소를 하려 해도 누가 그런 내용을 처음 퍼뜨렸는지 알 수가 없답니다. 퍼뜨린 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고소를 할 수가 없고 인터넷에서 지울 수도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어떤 놈이 그런 허튼 소리를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하의 JP가 그랬다니까 진실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어떤 놈이 박근혜하고 내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그런 짓을 했구만. 박근혜는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게야. 그러니 눈이 뒤집히게 됐지. 그런 얘기를 내가 할 턱이 있나. 사실도 아닌데. 최태민이란 자식이 미쳤거든. 하여튼 당시 최태민은 늙어서 애를 못 만들어. 활동할 때 이미 70세가 넘었으니 불가능해. 하여튼 고얀 놈이 얼마든지 있어. 박 대통령 고집이 원체 강해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냐고 해도 거기 앉아있을 게다. 그런 고집쟁이야. 고집 부리면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 총재께서 지적하신 고집이라는 게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런 고집이 없었어. 사실 박 대통령처럼 약한 사람이 없어. 내가 잘 알지. 약한 것을 강한 것처럼 가장한 거야. 혁명도 처음에는 내가 하자고 했어. 박 대통령은 처음에는 응하지 않았지. 오히려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냐고 화를 냈어. 그래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 나라가 될 텐데 선두에 서십시오라고 했더니 그제야 피식 웃으시더만. 한참 지난 뒤 근데 나도 좀 혁명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고 내가 그러면 합시다 라고 해서 혁명을 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단점을 닮았다고 하셨는데 단점이란 게 어떤 것인가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모자란 점이 몇 가지 있어. 약해. 알려진 것과 달라. 그렇게 약한 사람이 없어. 약하니 의심을 잘하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고집이 어머니 쪽을 닮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6XX라고 알아? 그 유경수 여사의 아버지 육종관 씨가 고향에서 6XX라고 그랬어. 욕심이 많다고. 그뿐이 아니야. 길러준 사람 고맙다고 하나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붙인 별명이야. 그만하면 알 거 아닌가.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핀 분으로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데요. 얼마나 거시기 했는지 얘기할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미국 보병학교에 유학 갔을 때 딸 예리를 낳았지.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쌀도 없으니 굶었대. 그걸 보다 못한 박정규, 나중에 청와대 경호실장, JP가 하사관이던 그를 육군 종합학교에 보내 소위로 인간. 제 고향에 내려가 쌀 한 가마를 가져다 주어 끼니를 때웠다는구만. 그래 이게 대법한 소리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유교사가 애를 낳은 산모더러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더래. 저쪽에선 숟가락, 밥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벽에 걸린 부인 박여사 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날 붙들고 울고불고 하잖아. 어머니같이 온순한 분으로 아는데 설마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해석하면 100번 틀려. 자애로운 국모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상상이 안 가네요. 뭐라고? 오죽하면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난리를 폈겠어. 남도 아닌 당신네 조카 딸 아니냐고. 자기는 밥 먹는 소리 내면서 애 낳고 굶고 있는 산모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말을 했어. 말 한마디 못하더군. 남에 대한 배려가 없어. 불우한 사람 돌본다는 그거 대통령 부인이란 이름에 맞게 행동한 것처럼 꾸민 거요. 유교사 신화가 깨질까봐 걱정됩니다. 화제를 돌리죠. 박정희 대통령 살아생전 견제를 받았는데 JP가 대통령 자리를 빼앗을까봐 그랬나요? 그런 대통령의 의심이 나를 늘 누르고 있었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파서 그만둬야 되겠다니까 안 된대. 내가 자기 옆에 있어야 한대. 그러면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 주치의 등 의사들도 내가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안 놓아줬어. 그래서 내게 병이 왔어. 의사들이 정말 좋지 않으니 쉬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할 수 없지. 그렇게 나빠요? 멀쩡하던데? 라면서 풀어주더라고.
박 대통령은 나를 옆에 놔두고 눌러야 할 사람으로 알았어. 자유롭게 놔두면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경계했던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조금도 다리를 펼 수가 없었어. 운신폭이 제한됐었다는 뜻. 내가 말을 안 했지만. 그 정도였습니까? 욕심 잡고 나니 나를 의심하는 거야. 하도 의심하기에 하루는 제가 나세르 이집 전 대통령입니까? 왜 자꾸 의심하십니까? 라고 대들었어. 무슨 소리냐 하면 나세르는 자기가 쿠데타 일으킬 때 모셨던 윗사람 나기부 대통령 모가지 비틀어서 대통령 됐거든. 내가 당신 조카 딸 남편이고 그러면 내가 조카 아니냐고 했지. 절대 딴 생각 안 하는 놈인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고 대들었어. 그때 박 대통령이 내가 좀 의심도 해. 그렇게 말했어. 했어가 아니라 해 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미안하다고 하던가요? 쓰는 숨만 짓더구만. 말은 못하지. 이 자식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 라고 여겼겠지. 그러니 쓰는 숨밖에 안 나온 거지. 웬만하면 내가 그런 생각할 리가 없잖아. 내가 그런 생각할 리가 없잖아 라는 정도는 말할 텐데 아니었어. 그것도 안 해. 안색이 조금 변했을 뿐이야. 근데 내가 구렁이 같은 놈이라서 상대의 속은 다 보고 있거든. 하지만 충청도 사람은 생각은 그래도 동지를 배반하거나 윗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안 해. JP 당신은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 개헌 찬성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버틸 수 없었나요?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청와대에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지무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거야. 임자 혼자 살려고 그래? 혁명 거사 때는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서약하고 이제 와서 혼자만 살겠다는 거야? 하더군. 그러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 청와대를 나선 전국을 돌며 유세를 했지. 내가 말린다고 삼선 개헌이 멈출 상황이 아니었어. 올해 초 편해신 회고록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은 없던데요. 회고록이 아니고 증언록이야. 있던 일을 한 번 더 내가 확인하기 위해 증언을 하겠다는 뜻에서 증언록이라고 했어.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소리는 한마디도 안 했어. 나오면 인식이 달라질 정도야. 뭐 다 아는 한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렇지. 계집에 데려다 술 마시다가 제일 믿는 부하한테 총 맞았잖아. 그걸 뭐라고들 해석하느냐고? 그런 불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당하게끔 했다고. 물론 위대한 사람이야. 틀림없지.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났을 때 그분을 모셔다가 수도 육군병원에 뉘었어. 어쩌면 그리도 작게 보이던지. 그때 내가 영어로 He's not a big man but a big man 이라고 했어. 머리맡에 서서 그랬어. 박정희 대통령도 권력을 잡고 보니까 욕심이 자꾸 났고 사람이 그래서 망하는 거지. 증언록에 그런 것들 썼으면 더 재미있었을 텐데 일절 박 대통령 관련은 건드리지 않았어. 증언록에 한마디도 안 나오지. 국민들이 통 크고 이해력이 많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나라 구원본으로 기억하는 게 나을 거야. 그런 분을 제일 측근이 좋지 않은 말을 남겨놓으면 안 좋다는 생각에서 박 대통령 나쁜 얘기는 일절 안 했어. 기자들이 자꾸들 있을 거라고 물어보는데도 없다고 했어. 책에도 안 썼지. 대통령 물러나라고 많은 국민이 외치니 나라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행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거짓을 말하는 바람에 주워 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근혜라는 여자는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갈 사람이 아니야. 그 엄청난 고집을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박근혜야. 유교사의 이중적. 박근혜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저렇게 고집을 피우면 본인도 불행하고 나라에도 불행한 사태가 계속될 텐데요. 안 고치면 불행한 사태 계속되지. 지금의 엉터리 같은 나란 일이 계속되지. 하지만 대통령직을 절대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든 그 고집이 그래. 그 말 많은 최태민과 관련해 다른 얘기는 없나요? 최태민이 제일 처음 왔을 때를 알고 있어. 최태민은 바지가 이만큼 올라가는, JP는 바지 한쪽이 한 뼘 정도 찢겨 올라간 모양을 흉내내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어. 체면술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네는 그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이끌어가는지 몰랐지. 극빈자 행색으로 처음 그네를 만났는데 그네는 연민의 정이 좀 생겼지. 그게 밀착한 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 딸 최순실이 몇십억을 마음대로 쓰고 왔다 갔다 했으니. 여당이라는 새누리당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입니다. 저들끼리 쌈질이나 하고 어찌 될까요? 깨질 것 같아.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혼자 앉아 단식이나 한다질 않나. 그런 자가 대표랍시고 있지 않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청구동에 가끔 오지. 그런 새누리당과의 제휴 등 정치 관련 얘기는 않고 이런저런 얘기를 교환하는데 인간 안철수는 괜찮아. 정계 흐름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안 전 대표가 아직 정치를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때는 묻지 않았을지 몰라도. 모르지. 내 속엔 구렁이가 몇 개씩 들어있지만 안 전 대표에게 그거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 퍽 담백하고 솔직해. 보수 계층의 기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쏠리는데 반 총장하고는 어떻겠습니까? 반기문이는 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사람이고 안철수는 아직 구렁이가 꽁지를 들고 들어 앉아있는 것 같진 않아. 비교적 순수해. 가끔 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순수한 정치인이야.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 줄 어찌 알아? 누가 되면 좋으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 문재인. 이름 그대로 문제야. 반 총장 같은 사람이 어떨까요? 반기문이 와서 나가겠다고 하면 내가 도와줄 거야. 안 전 대표도 괜찮게 보고 계시는데 안이 출마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철수는 지금 순수해요. 저보다 나은 사람이 나가면 그만둘 사람이야. 내가 확인했어. 서울시장도 양보했잖아. 어거지로 때를 쓰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고 도리를 찾아서 판단하더만. 그래. 반 총장도 나오고 안 전 대표도 나오면요? 안철수는 반기문 나온다고 하면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반기문 총장을 도우려 하십니까? 어쨌든 세계 정부에서 10년 동안 심부름한 사람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못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그런 사람이 해보겠다 하면 도와주는 것이 순리지. 이쁘고 믿고가 아니야. 나라 장래를 위해서야. 노무현이 그를 외무부 장관 시켰잖아. 반 총장 머릿속에는 다분히 극진 진보주의가 박혀 있어. 그래서 본인에게 물었더니 JP가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그때만 해도 젊을 때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쓸만해. 국내 정치가 원체 험하지 않습니까? 외교관 출신이 와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험한 것은 박 대통령이 그만둬야 풀려. 조금이라도 풀려. 그나마. 이처럼 어려우니 지금쯤 박 대통령이 총재께 자문을 구할 만도 한데요. 아이고 나를 개똥으로 아는데 뭘 니까지 있게 나이나 먹었지 뭘 아느냐. 그 정도야. 저보다 더 잘 알고 더 경험을 가지고 나라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니 어쩌겠나. 막상 의지하고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텐데도 그래. 안 찾아와도 한마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 자신을 고치도록 나라를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이 찾아와야지. 그 동생 지만이나 근령이 내 옆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단단히 해놔. 말도 안 하는 사이가 되는데 뭘. 누가 고쳐? 본인이 고쳐야지. 대통령 출마 전엔 청구동에 왔었죠. 한 번 왔어. 아래층에서 만났어. 도와달라고 하더구만. 호칭을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대로 총재님. 그럴 때는 형부라고 불러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닐까요? 형부라고 부를 정도로 정서가 정돈된 여자가 아니야. 그냥 총재라고 불렀어. 아내가 죽었을 때도 왔어. 잠깐 묵념을 하더니 내가 이쪽 방에 있었는데 말을 안 해. 그냥 와서 나를 보고는 앉았다가 갔어.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저 혼자만 똑똑하고 나머지는 다 병신들이야. 그래도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시죠. 간접적으로라도 들어가게. 싫어. 잘못 얘기하면 묘속에 들어가서도 나를 미워할 거야. 그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야. 회복 불능인 사람이야. 나라 앞날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자기 운명의 길을 걷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고집스러운 성격에다 더 나쁜 것은 저 위엔 없다고 생각하는 게야. 정상에 앉아서 모두 형편없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해.